대부분 자기 피부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제품들이 문제돼서 제품만 바꿔도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도 내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루틴을 찾아보자, 이렇게 깔끔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브랜드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에이솔루션이랑 패드 두 가지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패드, 팩, 크림 정말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정보나 지식들을 여러분이랑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래된 젤라또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 피부로 되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젤라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요즘 피부 좋아진 젤라만 보고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에이, 젤라는 피부가 좋아서 그래 라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기 뜨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그 전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시작돼서 뷰티 유튜버가 되고서도 피부과 약, 피부 말리는 약 있죠? 로아큐탄 같은 거, 그것과 압추를 병행하면서 한 2년 동안은 계속 피부를 혹사당하고 혹사시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열이 오르면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서 술도 절대 마시지 않았고요. 수영장 이런 데 얼굴 절대 담그지 않았어요. 바닷가 스노클링 이런 거 절대 안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했는데 설마 했어요. 임신 기간에 여드름 피부였던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서 되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저한텐 그런 행운이 오지 않았어요. 모공마다 막 고름 이렇게 막 차고 염증성 여드름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이게 임신하고 임신 밝히기 전부터 14주인가? 이때까지는 임신을 조금 비밀로 하는 그런 한국의 풍습이 있는데, 그 전부터 완전 확 뒤집어져가지고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러면서 약을 먹지 않고도 내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 루틴을 찾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피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피부과에 피부에 몇백을 쏟아 부어도 그 트러블의 원인을 잡지 못하면 피부는 다시 돌아와요. 압출을 해서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약을 먹어서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다시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게 잘 맞는 루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 피부에 트러블을 만드는 이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일단 요즘 너무 좋은 건 화해가 생기면서 애초에 안 좋은 성분들은 다 배제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는 거 다 사가지고 써보고 얼굴 테스트해보고 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찾은 건데, 워낙에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화해에 그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붙은 거, 그러면 그것들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화장품은 한 가지 성분부터 30가지 이상의 성분을 섞어서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백이나 탄력 기능성 성분, 아니면 제품의 점도를 조절하는, 그런 향을 조절하는 빨간 딱지나 노란 딱지가 꼭 필요한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면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화장품 사용하다 보면 유독 침 냄새 나고 꾸리꾸리한 향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향, 아무 향이 안 나거나 조금 프레시한 향이 나는 그런 제품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 이 꾸릿꾸릿한 향이 오히려 향 성분을 추가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무향으로 제품을 만들려면 그 꾸릿꾸릿한 향에 향을 추가해서 그걸 덮어서 향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향료가 오히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았을 때 무향이라고 향료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프레시한 향이 난다고 자연 성분만 들어갔나?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요즘 너무 똑똑하니까 이건 워낙 기본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트러블이 나면 날수록 제품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킨, 세럼, 앰플, 크림 막 요즘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거기다 마스크팩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다 바르고 마스크팩까지 하시는 분들 없겠죠? 일단 오일이나 유분, 이 두 가지는 모공을 막거나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트러블 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독약입니다. 나는 민감하지 않고 트러블 안 나고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두 가지 성분이 잔주름이나 노화를 막아주는 정말 좋은 성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빨간 딱지나 노란 딱지가 없는 그런 제품을 쓰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는 절대로 안 좋은 성분을 넣어서 안 좋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야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전 영상들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게 있어요. 지성, 복합성, 트러블성, 건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수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건성이나 복합성 분들에게 수분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제형은 물 스킨이라고 생각해요. 수부지나 지성인 분들은 약간 점도가 있는 콧물 스킨이라고 하죠. 그런 제형의 스킨들이 잘 맞고요. 왜냐면 내가 지성이라고 너무 유분감 없는 제품만 사용하면 내 뇌에서 나 되게 건조하네? 나 유분이 없네? 유분 더 만들어! 내 피부 지켜야 돼! 하고 유분을 막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되게 깔끔하게 스킨케어하고 잘했는데 왜 이렇게 유분이 많이 나오지? 하지만 피부는 계속 많은 양의 유분을 뱉어내고 그러면서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성이신 분들은 메이크업 밖에서 수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지워내고 위에다가 두들두들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유분 분비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모공도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지성이신 분들은 나중에 주름이 덜 생길 수 있는, 노화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나중에 잔주름이나 노화가 조금 더 지성이신 분들보다 빠르게 올 확률이 높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일단 우리 소중한 피부를 지켜내려면 자기의 피부 타입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지인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피부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데 대부분 자기 피부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랑 안 맞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제품들이 문제돼서 제품만 바꿔도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 제가 공구를 하면 무조건 사야지, 나 피부 좋아졌으니까. 근데 저는 절대 말립니다. 100만 원이건 5만 원이건 5천 원이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성분, 제품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트러블 피부일 때 가장 크게 실수했던 거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계실 수 있어요.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그거는 뭐 아무거나 써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나 그런 데 큰데 가면 대충 이거 대용량 사면 되지, 이거 사면 되지. 노노삐 절대 아닙니다. 클렌징부터 베이스까지 기초는 정말 예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얼굴 뽀득뽀득하게 씻는 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뽀드득 소리 나는 거, 그게 피부 장벽이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트러블 났을 때 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5번씩도 씻고 막 스킨, 로션, 앰플 막 좋다는 거 다 사다가 다 추가해서 막 계속 발랐었어요. 그러면서 트러블이 더 심해졌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극건성 사막 피부예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잔주름이 엄청 많아요. 트러블 피부였기 때문에 트러블에 포커싱을 맞춰서 일단 그걸 없애고 이제 탄력 케어를 시작한 정말 탄닌이에요. 탄닌이. 제 요즘 스킨케어 루틴을 이야기 드리면 수분은 남겨주고 노폐물이나 유분만 쏙 제거해주는 그런 순한 클렌징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젤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아침에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피부 좋은 고수들이 나와서 아침 세안은 물 세안만 하면 돼요, 자극이 돼서 안 돼요 라고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트러블 피부일 때 그렇게 해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구에 우리 머리카락이 닿는데 아무리 샴푸를 한다 해도 두피에서 기름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그게 깨끗할까요? 우리 밤새도록 어느 피부에 그게 다 닿았을지 모르는데 그걸 물 세안만 한다고요? 어쨌든 유분과 세균과 절대 안 되죠. 혹시나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순한 클렌저로 2번 세안합니다. 그러면 화장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지워지고 순하고 수분은 쏙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확 건조해지지 않아요. 뽀득뽀득하지도 않고요. 세안 후 물기를 톡톡 살살 제거한 상태에서 패드를 올려줍니다. 이 패드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에이솔루션과 젤라를 갈아 넣어 공동 제작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인스타랑 틱톡에서 이렇게 늘려서 얼굴에 붙이는 걸 보고 그 화장솜 도대체 뭐냐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늘리는 대로 늘어나서 얼굴에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인스타엔 찹쌀떡 패드라고 종종 올렸었어요. 아직 제품명이 안 정해졌거든요. 원단부터 액물, 수남, 진정, 쿨링 세 박자가 짝짝짝 맞는 그런 패드를 제작하고 있어요. 씻고 나와서 바로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 화장실 바로 앞이 옷방이에요. 그래서 옷 고르고 머리 말리고 하다 보면 피부가 바싹바싹 말라있거든요. 자, 우리가 흙에다 식물을 심으려면 딱딱한 마른 땅보다는 촉촉한 그런 물기가 많은 땅이 좋겠죠? 우리 피부가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싹 마른 피부보다 촉촉한 피부 상태가 더 좋은 성분이 깊숙하게 피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써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감이 확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용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드 개발 전에 인스타에 젤라또 분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패드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는지 아니면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싫었고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댓글로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았었고 그걸 하나하나 귀 기울여서 패드에 다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 댓글들을 보고 약간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게 각질은 잘 제거되면서도 순해하고 얇아야 하고 집게는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원터치여야 하는데 액물은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되고 정말 많은 정반대되는 그런 토론이 열린 거예요. 봐봐요. 각질은 잘 제거돼야 되는데 자극 없이 순해야 돼요. 이거 정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깨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근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젤라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사 하는 지인들이나 젤라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대충 만들 수가 없었어요. 내 새끼인 젤 클렌저만큼 정말 열정을 다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 피부 타입이 완전히 다른 저희 직원 친구들과 에이솔루션 직원분들 다 같이 테스트해서 조율하면서 바꿔보면서 이제 완벽한 패드를 만들려고 아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젤라가 만들었다고 꼭 그 패드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알죠? 제가 샵 콘텐츠를 보면서 청담이나 압구정 샵 원장님들이 이렇게 볼에 패드를 올려놓고 메이크업 전에 결을 정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거 왜 그렇게 하시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패드를 만드니까 패드에 대한 정보를 싹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서 보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원장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수분감이 가득한 패드를 미리 올려놨다가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워주면 우리 결 정리도 되고 얼굴에 열감이 많이 내려가면서 화장 지속력도 굉장히 길어진다고 해요. 그게 베이스도 깔끔하게 깔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팩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팩은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요. 우리 팩 해보면 액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끈적끈적한 마무리감인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화장이 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부에 남아있는 거니까요. 패드는 닥패와 팩패가 있잖아요. 이걸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잘자잘한 불필요한 각질들이 자연스럽게 불겠죠? 우리 목욕탕에서 손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올려놨다가 불은 각질을 살살 자극 없이 닦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으로 피부 결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저는 피부가 건강하지 않아서 턴오브 주기도 너무 늦고 피부 각질 부각도 심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링 패드 라인을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올인원 제품 써보면 좀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두 가지로 확 나눴어요. 하나는 모공 속까지 노폐물을 쏙 빼주고 수분은 착 채워주면서 진정시켜주는 라인, 하나는 각질, 요철, 피지 관리에 확 초점을 맞춰보자 해서 두 가지로 아예 나눴어요. 제가 필링 패드 라인 테스트하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만큼 열정 넘치게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제 필링 패드 라인 개발 목표는 제가 뷰티 유튜버를 하고 피부과 시술도 정말 많이 받아보고 좋은 제품도 정말 많이 써봤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았던 이 요철 제거, 그리고 우리 젤라또랑 같이 세월을 보내면서 늘어난 모공, 그리고 블랙헤드까지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민감성 피부에 약간 자극은 있어도 우리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싹 제거하다 못해 우리 바디에 있는 잉그로우 헤어나 등, 가슴팍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줄 그런 친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피부가 정말 많이 뒤집어진 만큼 에이솔루션이랑 핑퐁을 하고 있는데요. 핑퐁이랑 함은 요 들어가는 어성초 성분이 보성에서 길러지는 어성초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저 그 보성 밭 가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아니면 젤라 임상 테스트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신 제가 가서 확실하게 확인해 볼게요. 기대해주세요. 필링 패드는 일주일에 1, 2회 저녁에 한 번만 사용해주고 5분 정도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면 피부가 뺀질뺀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 후 충분히 흡수시켜야 그 성분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그리고 전 제품 둘 다 모두 비건이라는 거, 이거 요즘에 필수죠. 자, 그럼 패드 자랑은 여기서 그만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번엔 로션과 크림입니다. 제가 트러블이 날수록 제품을 줄여야 한다고 했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게 원래 알고 있는 기초 순서잖아요. 근데 저는 로션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건성인데 트러블이다, 지성인데 트러블이나 하시는 분들은 젤 형태의 약간 수분감이 더 많은 그런 크림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약간 크림 같은 세럼을 마지막 단계에 로션 크림 대신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종이 돼서 저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꼭 모든 단계를 다 발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과용량이 피부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 복합성이신 분들은 나는 뽀송한 게 좋아. 왜냐면 내 피부는 유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약간 유분감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유분이 덜 분비되고 더 좋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앰플을 중간에 하나 추가해서 스킨, 앰플, 크림 이 정도만 발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피부가 건강해서 뭘 발라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촉촉하게 항상 유지해주세요. 그래야 잔주름도 덜 생기고 노화도 천천히 오거든요. 그리고 립밤. 나는 립 제품만 쓰면 여기 입술 주변에 각질이 막 확 생겨. 아니면은 입술이 따가워.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약간 입술 피부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립밤도 나한테 잘 맞는 성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립밤 같은 경우도 아무거나 막 써도 괜찮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립밤도 성분을 잘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찾아서 밤에 한 번만 발라주면 다음날 진짜 앵두 같은 입술, 계속 립밤 바르지 않아도 촉촉한 입술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타입인데 요즘에 AOU의 굿밤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걸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바세린에서 나오는 립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맞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트러블 나서 선크림 안 발라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선크림 바르면 너무 건조하고 답답하고 트러블이 자꾸 올라오고 얼굴 간지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촉촉한 거. 촉촉한 건 또 뭔가 되게 번들번들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오는 순정 라인 선크림과 달바에서 나오는 세럼 선크림이 있어요. 이 두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세럼 바른 것처럼 스킨케어한 것처럼 촉촉하게 피부에 흡수되면서 저는 에뛰드 제품은 트러블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선크림 필수로 발라주고 있어요. 자외선은 우리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한대요. 그래서 선크림을 많은 분들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저는 오히려 바르면 트러블이 더 심해지고 색소 침착이 더 많아지고 피부가 너무 간지럽고 했기 때문에 못 발랐던 건데 이제 맞는 걸 찾았으니까 그거를 계속 꾸준히 발라줘야겠죠. 자, 이번에 마스크팩. 나는 마스크팩만 하면 얼굴이 마스크팩 모양으로 붉어진다, 아니면 알러지 반응이 있다, 트러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 성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이 있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인데요. 마스크팩이랑 패드랑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를 확인해서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성분은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고 보습을 높여주면서도 화장품이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알레르겐 성분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다. 많은 화장품에 사용되는데 저희 제작하고 있는 패드에는 이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대체 성분인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많이 대체해서 쓰는데요. 글리세린보다 보습력이 높고 가격이 더 비싸요. 고가의 성분인 거죠. 그리고 프로필렌 글라이콜보다 훨씬 보습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 마스크팩이 하얗잖아요. 그게 표백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 표백된 하얀 마스크팩 아니면 패드에도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겔 형태로 된 콜라겐 마스크팩이나 워시 오프팩 아니면 필오프팩, 콜라겐으로 된 거, 자극 없는 거 요즘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 남편인데 테스트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빨갛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친구 중 하나가 특정 성분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순하고 좋은데 따갑다고 따가움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코덕인 친구라 정말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수더에서 나오는 마스크팩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유일하게 따가움을 느끼지 못했대요. 그래서 성분을 보니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화해에 성분 제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4가지 정도 찾았는데 여기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고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쓰는 것들, 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나는 지금 트러블이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 그 단계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을 찾아보면 자기가 쓰는 성분이 잘 맞는, 자주 쓰는 유튜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쓰는 걸 조금 테스트해보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화해도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유튜브 특성상 서로 다른 많은 타입의 고민을 하고 있는 젤라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1대1로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중해요. 알죠? 그럼 안녕? 안녕.